네, 이제 지난 10일 제22대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이제 이번 총선에서 제주시 갑지역구에 출마를 하셔서 당선이 되셨는데요. 네. 좀 총선 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본격적인 인터뷰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좀 도민 여러분께 짤막한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시 갑지역 유권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기대 잘 받아 안고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 그리고 평상시에 약속했듯이 항상 현장에 있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정치로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정치의 본질인 서민의 애환을 풀어드리는 그런 일들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의 성참보다는 함께 행동하면서 성과로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드림 당선자께서는 이제 서귀포 출신이십니다. 물론 네. 의원도 지내셨고 의장님도 지내셨고 JDC 이사장님도 지내셔서 청와대 비서관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와대 비서관도 하셨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서귀포 출신이다 뭐 이렇게 딱 한정 짓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 서귀포 출신이신데 네, 이제 네. 제주시 갑선거구에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고향이 아닌 곳에서 이제 승리를 했는데 좀 당선 소감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연고주의가 매우 중요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1시간 생활권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연고도 중요하지만 누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가가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굳이 이제 연고를 따진다면 저 문대림의 사회 경제적 활동 그리고 정치적 활동의 대부분이 이 갑지역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예, 그리고 굳이 말씀드리자면 제가 신혼 생활을 삼도동에서 했습니다. 삼도동에서 네. 그리고 애 둘을 전부 애어로 곽지리에서 낳았고요. 네네. 곽지리에서는 한 8년 가까이 살았고요. 연동에서 네. 4년 동안 살았었고 네. 합치면 한 15년 넘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림읍 귀덕리에서 생활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거기 집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정서적으로도 큰 어려움은 없었다. 이 문대림이라는 후보가 지역의 현안들을 풀어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번 선거가 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프레임 네. 그리고 제주 홀대론 이 표심을 움직였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잘 알다시피 사전 오기 네, 맞습니다. 네. 그 절실함을 제주시 갑지역 유권자분들이 받아주셨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당선자님의 사전 오기 도전, 네. 요게 사실은 이 학생들에게도 큰 규감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어린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친구들이 이번 선거를 보면서 이제 많은 얘기를 들었지 네. 않겠습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하면 네. 뭔가를 이룰 수 있구나 이제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고 아까도 보니까 사인을 받고 싶어하는 우리 네. 청소년들이 꽤 많다고 네. 들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이어가겠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좀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우선 저희가 절실하게 열심히 선거운동에 임했고요. 그거는 이제 절실함에서 그리고 발로 뛰는 선거에서 네. 그리고 정책에서조차도 네. 상대 후보에게 뒤지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10대 또는 뭐 12대라고도 한다면 10대 경제대국, 6대 군사대국, 네. 그리고 많은 국가들로부터 민주주의 모범국가라고 평가를 받았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난 2년 동안 그게 다 망가졌습니다. 네. 민생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가지고 제가 다녀보면 삶이 너무 어렵다. 살려달라 이런 얘기들이 있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정작 윤석열 정부는 민생과는 거리가 먼 정책들 국민이 어려운데 긴축재정, 건전재정만 얘기하고 있고 네. 어쨌든 숨통을 트여주려는 정책들이 없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제주도에 약속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지키려는 의지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가뜩이나 또 민생 토론회를 23차례나 진행을 했는데 거기 제주도가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사실 도민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제주도민들이 정치적 수준이 저는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정치적으로는 사실 후보 입장에서는 솔직히 호재를 만났었다라는 건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되겠고, 다만 이제 유권자분들께서 제가 그 선거에 떨어지기도 하고 뭐 당선되기도 했었지만 그런 시련의 과정 속에서 이 친구 많이 훈련됐구나. 그리고 그간에 도의회의장 시절,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 시절, 그리고 JDC 이사장 시절에 제가 실은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했던 내용들, 현안 해결 능력을 좀 인정해 준 경우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문대림이 그간의 일경험, 성과, 이 과정에 쌓여진 네트워크, 저 정도 역량들을 모으면 지역을 대표해서 일을 할 만하다. 이런 판단이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젠 그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 남아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지금 제주도 현안들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제2공항도 있지만 지금 코앞에 다가온 게 이 제주도가 진행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좀 오랜 시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실 해법 찾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기초자치단체 부활론자입니다. 부활론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요 공약으로 넣지는 않았었거든요. 주요 공약으로 넣지 않은 이유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욕구가 강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게 사실 제가 적극적으로 도정과 소통하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2026년을 염두에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이 실현 가능한가?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 요구를 할 것인가? 하기 위해서 제주도와 행안부가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돼 있는가? 저는 지금까지 판단하기에 행정안전부의 입장은 반대는 아니지만 좀 더 숙성돼야 된다, 좀 더 논의가 진행돼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당장 내가 2026년까지 이걸 하겠다. 라고 공약으로 이제 명문화하기가 조금 힘들었던 게 뭐냐면 과정상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오영훈 도정과 소통하면서 이게 우리의 논리를 마련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시군이 폐지됨으로써 얻고자 했던 행정의 효율성, 신속성 이런 것들이 과연 뭐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이루어졌는가, 국제자유도시 추진 효율성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가, 국제자유도시 성공했다고 안 보거든요. 맞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급부로 우리가 지역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참정권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사실 포기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18년 전에 인구 50만 초때 이루어졌던 일인데 지금 70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메가시티 트렌드라고 하지만 지금 단층 제로는 어려움이 많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논리를 개발해서 행안부를 설득해야 되고 설득한 이후에 주민투표를 붙여야 되고 주민투표 이후에 그 내용을 가지고 다양한 입법작용들, 법률안 개정, 제정 작업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들이 순탄하게 돼서 26년도에 우리의 손으로 우리 저기 모 후보는 우리의 손으로 시장을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하던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자신감 있게 얘기는 못한 게 뭐냐면 가긴 가지만 나랑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개원을 하게 되면 어느 상임위에 가든 그 도의 논리를 보충하기 위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의 부활. 제 기억으로는 특별자치도 추진을 함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 폐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 요건이 아니었습니다.
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서 네. 저희가 이 기초자치단체를 포기한 게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포기했는데 네. 말입니다. 당신네 특별자치도를 추진을 하려면 반드시 기초자치단체를 포기해라. 이게 중앙정부의 입장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저는 뭐 어떤 학자가 어떻게 주장을 했는지 모르지만 행정의 효율성, 신속성, 편리성 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을 주장하면서 뭐 저기 원스텝 인허가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네, 주장하면서 맞습니다. 네. 소위 얘기는 그 산업문명 시대를 대변하는 네.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야 그러면 이제 뭐 시군 폐지 그 당시에 물론 시군 의회에 그 무용론이 많이 제기되긴 했었지만 좀 더 숙성의 과정이 필요치 않았는가. 지금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시군을 유지한 상태에서 가는 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강원도도 있고. 예.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물론 시군 폐지를 주장했던 분들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굳이 그럴 필요 있었는가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우리가 이 기초단체 도입을 하려는 이유가 좀 제주도로 뭐 집중된 권한을 좀 분산하자, 또 제왕적 도지사의 뭐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서 뭐 이게 추진을 하자 이런 건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투표가 먼저 이루어지는 게 이제 예. 순리라고 보는데요. 일단 당선자님께서는 일단 들어가시면 국회 입성을 하시면 이 주민투표까지 갈 수 있는 과정에 대한 기반을 잘 닦으시겠다라는 최선의 노력을 네. 다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 반드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겠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 못하는 건 뭐냐면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녹록하지 않다.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네,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네.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 말이면 제22대 국회가 열립니다. 이제 첫 국회 입성이신데요. 좀 설레이기도 하고 또 긴장도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어떤 부분에 이제 행정체제 개편 요구를 포함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이십니까? 저는 일단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네.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불평등의 문제, 저출생의 문제, 기후위기의 문제, 국가적 아젠다의 문제 네. 있잖아요. 그리고 각종 계획과제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심 가끔 요즘 산자위 얘기도 하는데 네. 제주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단 뭐 제주도가 생태 환경의 위기도 얘기하고 있고 공동체의 위기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산업구조의 위기를 꼽습니다. 네. 지나칠 정도로 1차 산업과 3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매우 좀 불안하다. 맞습니다. 1차 산업이 중요치 않다라는 게 아니고요. 1차 산업의 고도화, 3차 산업의 고도화. 이 두 산업의 부가가치를 살려내기 위해서라도 저는 제조업을 키워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조업의 활성화. 네. 제주형 제조업, 네. 제주형 4차 산업. 그래서 좀 제주의 산업구조를 다변화시키는 일들을 제가 좀 적극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갖고 있는 내생적 자원들이 꽤 독점성을 갖고 있는 내생적 자원들이 많거든요. 이것들을 가지고 제주의 자본을 가지고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어내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민 여러분들이 경제 영토, 경제 영역을 넓혀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들을 문대림이 했다. 네. 그래서 제주도의 청년들이 굳이 제주도를 안 떠나도 많은 일자리와 일거리들이 생겨났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특별자치도 관련 사무 이양도 네. 얘기도 했지만 그렇게 사무가 이양되면 뭐 합니까? 저는 그렇게 사무가 이양돼서 도지사로 권한이 집중되고 제왕적 도지사라는 얘기가 나오고 뭐 주민자치가 아니라 관료들만의 네, 자치라는 맞습니다. 얘기도 네.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행정의 자치, 사무의 이양 이런 것보다도 사업권의 이양, 경제의 자치 네. 생소할 겁니다. 저 사람 엉뚱한 얘기한다라고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야 더 많은 일자리들, 일거리들이 생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사실 제주도가 크고 더 발전하려면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여기를 떠나지 않고 네. 여기서 모든 과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제 청년들이 나가버리면 당연히 제주도는 노령 청년들이요, 제가 딱 조사를 해보니까 언제 떠나느냐면 네. 20대 초반에 떠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20대 구조가 때. 이게 뭐냐면 취업을 위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취업 탐색, 네. 취업 준비를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또 근데 그렇다고 다 돌아오지 않죠. 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산업의 비중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임노동자 비율이 전국에 비해서 한 10% 이상 높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인구 구조도 낮은 겁니다. 그렇죠. 네. 감귤과 관광으로 네. 한 50년을 먹고 살아왔다면 이제 그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오영훈 도정이 미래 산업으로 내세우고 있는 뭐 UAM, 네. 뭐 우주 산업, 그리고 그린 수소, 네. 물론 뭐 인정합니다. 네. 인정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부족하다. UAM 이미 다른 시도 네. 쫙 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린 수소 왜 다른 시도들이 주춤해 하고 있는가? 수소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지만 왜 다른 시도들이 주춤해 할까? 이걸 한번 판단해 봐야 됩니다. 우주산업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이제 해야죠. 근데 이제 저희가 우주산업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도 했었고, 실은 항우연 들어오는 과정에 항우연, 제주도, JDC 네. 이 협약을 맺게 한 장본이 접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항공우주산업관리 인재 양성이 매우 필요하다. 항우연 본사가 일로 와라. 니네들. 제주도가 적지라고 하니. 그런 것들은 이제 오영훈 지사께서 컨셉을 잘 잡긴 했는데, 네. 조금 더 다양성 있는 접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같이 더, 논의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더 도와주신다면 뭐 우주산업 발전과 관련해서 뭐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이. 오늘 또 오전에 네. 이 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이 개소식에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이 사실 기존 국회의원들은 이 좀 제주도 농축산업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좀 이런 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분야에 혹시 또 당선인만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제주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네. 사실 지금까지 제주도의 농업을 살려왔던 관행농법. 관행농법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중에 과다한 비료 사용, 농약 사용, 네. 살충제 사용, 이런 것들이 한계가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농업 경영비가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맞습니다. 농가 부채가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네. 그리고 관행농법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감한 농정의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산지 수집상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6배가 높아요. 네. 유통 과정의 42% 정도가 산지 수집상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이냐면 산지 수집상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유통 단계가 그만큼 맞습니다. 복잡하고 네. 가격 결정 구조가 복잡하고 유통 단계나 가격 결정 구조에서부터 생산자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지 수집상의 비율을 저는 좀 낮춰야 된다. 유통 단계를 확 줄여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유통 구조 개선, 수급 조절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제주농업 미래 비전 선포식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아내는 것이어서 제가 이제 기쁜 마음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만 그것들이 성과로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선언, 네. 선포식 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실천, 성과가 맞습니다. 중요하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축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어쨌든 농업의 IT와 스마트화는 대세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개별 농가들이 접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스마트 농법 얘기하지만 개별 농가들이 그 막대한 시설비라든가 기술의 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행정의 영역, 정치의 영역에서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미래농업센터, 네. 이것도 공약으로 했고요. 오늘 뭐 오영훈 도정의 농정공학과 상당히 이제 제가 그 중첩되기도 합니다만은 농산물 가공유통센터, 네. 이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공영농산물 도매 시장이 사실 유통 구조의 문제, 수급 조절의 문제도 상당 정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같이 호흡하면서 여기서 같이 호흡한다는 건 오영훈 도정과도 같이 호흡하고 네. 생산자 단체들과도 같이 호흡하면서 하나씩 풀어 나갈 것입니다. 농업인 어업인들에게 40만 원씩 네. 지급되고 있는 그 농민수당. 국민수당. 네.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 예산 규모에 따라 가지고 8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60만 원 주는 네. 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딱 중앙비 투여의 근거,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이것도 좀 상향시켜서 농민의 아들이자 현재도 제가 뭐 크진 않지만 약간의 농사를 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책 추진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주체자, 아까 말한 농민, 어민, 축산인들이 빠지고 도정과 의원님 이렇게 논의를 하시면 나는 이런 생산자 단체하고 같이 가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런 약속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1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까 관행농법도 개선을 해야 되고 유통구조 과정 요거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도민분들께 앞으로의 포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도민 여러분, 요즘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저가 시련을 많이 겪어서인지 저에게 힘든 삶의 과정을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결코 그 시련은 극복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등원 즉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민주당 나름의 공약들을 성실하게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적 기조도 바꿔나가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숨통을 트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시고요. 기대를 좀 해주십시오. 항상 저는 이제 지금까지 해결사적 본능을 가지고 일을 해왔습니다. 굵직굵직한 도정 현안들을 풀어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제주시 갑 그리고 제주도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있게 일하는 성실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당선자님의 키워드 저는 오늘 이렇게 들었습니다. 소통, 현장, 그리고 성과. 네, 반드시 이 약속이 사전오기. 네, 이 약속들이 꼭 지켜져서 저 제주도가 한 걸음 더 행복한 도민들이 더 살 수 있는 도시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